반갑습니다. 맥세스 컨설팅 대표 서민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프랜차이즈 창업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네. 능력 있는 본사, 능력 있는 그 프랜차이즈 회사를 선택하게 되면 그에 따라 자연적으로 업종도 여러분 의사와 좀 크게 관여치 않게 그 같이 따라간다고 그렇게 제가 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 기준이 정보공개세에 의해서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창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러면 정보를 접촉을 하고 업종을 선택을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을 하고 그걸 그 세 가지 내용을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B2C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이제 맞춰졌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네. 그러면 그렇게 지정된 그 세 가지를 한 번에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어떤 후보지가 정해지고 출점하려고 하는 후보지가 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상권 분석이라는 게 남아있죠. 그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 매출 상권 분석을 해서 매출 예측을 하고 타당성 분석을 한다고 정보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걸 확인해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결혼 그 부부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탐색을 하면서 그 내 남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사귀어 봐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상권 조사잖아요. 본격적으로 상권 조사를 해서 이 상권이 괜찮고 이 자리가 좋은가를 확인을 해봐야 이제 계약을 하고 창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본사 노하우의 70%를 차지하는 그 내용 중에 이 상권 분석을 하고 그걸 과학적인 근거 지수로 만들어서 매출 예측을 하고 사업성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 상권 분석을 누구의 책임이냐? 누가 해야 하냐? 과거에 많은 회사들이 예비 창업자가 오면 뭐라고 그랬냐면 사장님이 가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실래요? 본사도 가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좀 좋은 회사는 또 더 좋은 회사는 우리가 상권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어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졌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 상권 조사 깊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열과성을 안 하면 안 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남편을 깊이 만나보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 깊이 사귀어보고 어떤지 술도 많이 같이 먹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그 내 남자친구가 결혼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짧으면 1년, 길면 10년 뭐 이렇게 그걸 파악하는 단계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창업에서도 프랜차이즈 창업에서도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과연 누구의 몫이냐? 엄밀히 따지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몫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 70%에 가까운 노하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자에게 가서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예비 창업자께서 가서 더 많은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권 조사를 해서 상권 범위를 정하고 그 상권 범위 안에 직객수가 어떻게 되고 통행수가 어떻게 되고 경쟁점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그 직객 시설들이 어떻게 되고 내가 출점하고자 하는 A 브랜드와 맞물리는 그런 직객 시설이 또 누구이며 내 고객 타겟은 누구이며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조사하는 내용을 상권 조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권 조사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반 뭐 서점에 가면 책도 있고 다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에 뭐냐면 명당 자리를 찾는다 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무 그거는 2008년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고 부진점을 출점하지 않는 자리를 찾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맞으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명당 자리, 좋은 자리 그런 자리 찾다가 보면
그런 자리가 쉽게 말하면 너무 비싸고 또 그 출점하고자 하는 A 브랜드하고 맞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진점을 이 점포를 출점을 했었을 때 내가 투자비 대비 매출이 나와서 부진점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를 찾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걸로 오늘 하나 배우시자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조사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몫이기 때문에 그럼 프랜차이즈 본사의 몫이라고 우리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이거지.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술을 못 먹어. 내 남자친구는 술을 되게 잘 먹어. 옆에서 보니까. 그러면 나는 못 먹어. 우리 남자친구니까 남자친구만 계속 먹으라 그러면 내가 술 맛을 모르잖아요. 그걸 판정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권조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몫이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여러분이 판단하고 간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몫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갖고 왔어.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의 첫 번째, 매출은 객수 곱하기 객단가야. 매출이 우리가 창업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객수 곱하기 객단가야. 그럼 그게 뭐냐면 객수라는 것은 상권조사를 해서 그 상권 범위를 지정해 놓은 그 안에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 사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강아지가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아니란 말이야. 강아지를 객수로 넣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객수가 과연 그 안에 상권 범위 안에 몇 명이 있느냐? 있는데 내가 출점하고자 하는 그 A 브랜드에 맞는 객수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어야 내가 그게 점포를 창업을 하면 사 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뻐야 남자친구가 계속 전화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면 그게 그 자리에 어떤 객수가 올 건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돼. 그게 통행량 조사라고 그래.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통행량 조사를 해. 통행량 조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영업시간대 내에 해요. 보통 그 외식 같은 경우는 12시간, 뭐 편의점은 24시간도 하지만 평균 12시간 통행량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시간이 60분인데 그 앞에서 점포 앞에서 통행량 조사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전문가들도 30분 조사를 하고 곱하기 2를 하는 거는 1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요. 처음에 저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개발할 때 30분 곱하기 2, 뭐 1시간 전수조사 12시간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선배들이 했어요. 근데 선배들은 가만 보니까 10분 조사하고 곱하기 6 하면 돼, 안 돼? 자기는 10분 조사하고 50분 놀고 있고 곱하기 6 하면 돼,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건 허수잖아, 허수. 그렇죠? 가급적이면 1시간 다 조사하는 게 더 좋은데 30분 정도만 조사해 곱하기 2 하는 거는 그 허수를 줄일 수 있는 폭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가 갖고 20분 조사하고 10분 조사하고 5분 조사하고 곱하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 대리님 통행량 조사를 어떻게 했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나한테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문서로 주라고 그랬잖아요. 문서에 준 데는 상권조사 안에 통행량 조사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통행량 조사를 어떻게 하셨죠? 물어보면 30분 곱하기 2 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내일 나가보죠. 나가서 그 시간대에 한번 해보면 되죠. 그렇죠? 그럼 오차율이 있는지 없는지만 비교해보면 돼요? 안 돼요? 바로 이게 이제 여러분의 할 몫이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이제 할 몫이니까 대단히 옛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고 조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도 몰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검증을 해보면 오차율이 그 날씨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요일 토요일은 조사를 안 하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빼고는 오차율이 10% 미만만 맞으면은 그걸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객수 곱하기 객단가라고 그랬는데 그 객수가 틀려버리면 아무리 그 잘 조사를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객수 조사하는 부분이 첫 번째 그 확인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점포 앞에 사람만 왔다 갔다 하면 돼야 안 돼요? 내 매장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내 매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 A 업종에 맞는 고객 타겟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흡입률이야.
흡입률. 남자친구가 여러분이 안 이쁘면 처음에는 멀찌감치 계속 떨어져 있다가 안 이쁘면 계속 떨어져 있다가 멀리 나중에 헤어지겠죠. 나중에 어떻게 해보면 손에 어깨에 손도 한번 얹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매력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사람이 앞에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다니지만 그 점포에 들어가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 흡입률이라는 거야. 그 흡입률은 뭐냐면 그 점포를 차렸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우리 매장으로 몇 프로 들어오느냐. 정밀하게 따지면은 고객 유형별로 우리 A 브랜드가 들어오는 율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찾아야만이 매출 예측이 되겠죠. 그 앞에 10,000명 댕긴다고 한 사람이 사가는 금액이 3,000원이니까 10,000명 곱하기 3,000원 하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매장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그거와 객단가를 곱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하면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흡입률에 대한 부분을 찾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세 번째. 남아있나? 나만 그 상권에 장사하나? 경쟁점이 있죠. 경쟁점을 그 상권 범위 안에 경쟁점을 또 찾아야 되는 거야. 매출의 영향. 경쟁점이 그 상권 범위 안에서 고객 수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직객 시설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쟁점이 많으면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오픈하고자 하는 A 브랜드의 매출이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 낮아지죠? 당연히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경쟁점이 없으면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권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쟁점이 들어와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최고고 두 번째 경쟁점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최고인데 그거는 시장 논리상 맞지가 않죠. 내가 그 상권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이 얼굴이 굉장히 이쁘면 내 남자친구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남자도 접근을 하게 되죠. 똑같은 거야. 그 상권 안에서 내가 장사를 잘하고 있으면 그 경쟁 회사에서 딱 보고 있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점이 들어와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 영향을 받지 않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자리를 찾는 것도 이 상권조사의 한 일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점이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그 경쟁에 뭐 10개 있느냐 20개 있느냐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매출에 영향이 있죠. 또 그다음에 경쟁점의 평수가 나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내 매장의 매출과 영향이 있겠죠. 이런 지수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과학적인 근거의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내가 매출을 이렇게 했는데 경쟁점만 또 있나? 지금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까? 통행량 이야기했고 흡입률 이야기했고 경쟁점 이야기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직객시설이 있죠. 그 상권 안에 가면 직객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커피숍도 있을 거고 골프 연습장도 있을 거고 PC방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학원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다 직객시설이야. 과거에는 뭐 지금도 상권조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여기는 직객시설 학원이 10개 있고요. 평수는 전체 합해갖고 500평이고요. 골프 연습장이 2개 있고요. 다방이 뭐 5개 있고요. 뭐 커피숍이 4개 있고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직객시설이 있는데 그 직객시설 자체들이 내 매장에 내가 오픈했었을 때 어떤 매출과 영향을 끼칠 거냐를 지수로 다 뽑아내야 되는 거죠. 대단히 어렵죠. 그렇죠? 그럼 우리 업종에 직객시설이 한두 개냐? 한두 개 아니죠. 그 많은 직객시설들이 내가 출점하고자 하는 A 브랜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네 번째 가르쳐 줬잖아요. 박 대리님 조용히 물으면 되잖아요. 박 대리님 경쟁점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경쟁점 조사 한 10개 있던데? 그건 아니죠. 그건 조사한 거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쟁점 거리가 어떻게 돼서 우리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경쟁점의 전체적인 어떤 머천다이징의 뭐 상품 구성이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아까 금방 얘기한 직객시설 같은 경우에도 박 대리님, 이 직객시설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고 내가 오픈하면 이 우리 내 매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은 아니 사장님 별거 다 물어보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직객시설이 어떻게 내 매장에 그렇게 영향이 오픈해졌을 때 매출에 영향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꼬치꼬치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네 번째야. 그러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매출과 순이익과 총이익은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걸 문서로 공개해야 되는 거야. 요것만 딱 공개하는 게 아니고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정도 되면은 이제는 또 엑기스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다섯 번째 정도 되면 지금이 7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7월 달에 지금 점포를 잡고 오픈을 하면 오픈은 한 9월에 되지 않습니까? 7월에 오픈하는 거하고 9월에 오픈하는 거하고 12월에 오픈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절에 맞는 거. 아우 정답. 계절 지수라는 게 있는 거야. 그 매출을 추정하는 거 하는데 자기 회사에 우리는 어느 달에 오픈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 계절 지수를 그 달에 넣어야만이 추정치가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계절 지수도 하나 배웠잖아요. 어디서 들으니까 박 대리님 그 오픈하는 달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달라진다는데 잘못 계절 지수가 낮은 데서 오픈을 하면 극복하기가 쉬워 어려워? 되게 어려운 거죠. 되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데 계절 지수가 높은 데서 오픈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쫓아가기가 쉽죠, 그렇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계절 지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그 계절 지수와 또 그 유사한 개념이지만 오픈 지수라는 게 있어. 오픈 지수는 통상 오픈을 해서 3개월간 너희 회사는 박 대리님 회사는 제가 이 A 브랜드를 오픈하면 3개월 동안 매출 추이가 어떻게 돼요? 원하는 매출이 100이 가야 되는데 3개월 동안 계속 80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첫 달에는 90 갔다가 100, 첫 달에는 110 갔다가 90 이렇게 가고 어떻게 100 이렇게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그 오픈 지수에 따라 가지고 또 영향을 매출 추정하는 그 달에 또 받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 이야기했죠. 오픈 지수까지. 나머지 많이 알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어? 되게 싫어하겠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하나 남아있는 게 뭐야? 객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객단가. 아까 이야기했지. 매출은 객수 곱하기 객단가라고 그랬잖아. 이 객단가가 또 사람을 잡아요. 객단가라는 게 뭐야? 내가 외식이든 도소매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들어가서 내가 한 사람이 구매하는 금액을 객단가라 그래. 외식에서는 그걸 뭐 테이블 단가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 객단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지금까지 이야기한 지수를 다 넣고 객단가를 넣어야만이 매출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그 객단가를 이제 대부분의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서 여쭤보면 객단가가 얼마예요? 물어보면 한번 대충 4,000원 될까? 뭐 이런 경우 우리 회사는요. 객단가가 5,740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회사가 많을까? 아니 그렇지 않겠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회사에 뭐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이 뭐 30개 있다, 50개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그 안에 그걸 통계를 내 가지고 객단가를 가지고 있든지 분석을 해봐야 그 객단가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객단가를 몰랐을 경우에 그 내용의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사건 조사에서 그것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지금 7번째 이야기한 그 객단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 더 있을까요? 많겠죠? 굉장히 많겠죠, 여러 가지가. 근데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거는 지금 7개를 이야기하고 또 본사가 더 싫어하는 거 하나 더. 하나 더 하면은 그 마지막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 추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전체적인 상권 범위에서 상권을 조정하는 게 있어요.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권 범위를 나누는 게 이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나누어 놓은 것을 마지막에 조정해서 그걸 예측을 하지 않으면 한 번 딱 한 걸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상권 법인을 조정을 해서 그럼 이렇게 물으면 되죠. 박 대리님, 요거 상권 다 정해놓고 나중에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바로 계약서 쓰면 끝이에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조정 안 하는데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저 이 강사한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조정을 한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을 할 때 보게 되면은 그 가맹비를 뭐 8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부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예비 창업자, 예비 가맹점주를 위해서 교육 훈련비가 있고 상권 조사비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본사들이 통상 보면 우리가 뭐 보게 되면 가맹비가 800이다, 500이다,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분류해 놓은 내용을 보게 되면 세부 분류를 달라고 그러면 그게 상권 조사 분석 비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통상 보면 뭐 150만 원, 만 원 되는 300만 원, 1000만 원 내에서 그걸 구분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비를 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주장한 거에 대해서 가맹비 속에 상권조사비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걸 떠나서라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가맹 희망자에게 매출과 순이익, 총이익을 이야기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문서로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내용에 오늘 8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8가지를 문서로 줬는데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박 대리님 알아서 해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난 박 대리님만 믿어요. 그러면 돼, 안 돼? 남자친구만 믿으면 돼, 안 돼? 믿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자, 그렇듯이 그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8가지 내용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뭐 법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문서로 주라는 게 뭔 큰 의미가 있어. 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것을 8가지 아까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뭐예요? 그게 30% 내가 장사를 할 때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상당한 마케터가 되죠. 마케팅 전문가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마케팅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지. 내 상권에는 고객이 몇 명인데 그중에 내 고객의 타겟이 몇 명이더라. 경쟁점은 누군데 내 최고의 경쟁자는 저 누구더라. 누군데 걔를 어떻게 해볼까. 이런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잖아. 그 양반이 뭘 먹고 어떻게 하고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를 싹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흡입률을 더 증가를 시킬까? 흡입률을 증가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증가하기 위해서 뭐 판촉도 하고 그 안에서 뭐 인사도 열심히 하고 뭐 물건 진열도 바꿔보고 메뉴도 더 새로운 거 넣어보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치를 알아야 나들 장사를 하지. 그래서 그 상권 분석의 그 8가지의 내용이 매출 예측을 추정하는 것도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본사가 다 하고 나서 오픈했었을 때 장사하는 내용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게. 그래야 그 직객시설에 또 흡입률을 올리기 위해서 기다릴 수만 없잖아. 직객시설 알았잖아. 그러니까 가서 전단지 들고 가가지고 카달로그 들고 가갖고 우리 매장 오세요. 줄 수 있는 거 어딘지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전체적인 고객과 경쟁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직객시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체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머릿속에 딱 넣고 그 매장에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로서 본사보다도 더 훌륭한 파트너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라는 게 본사도 있고 가맹점도 있지만 서로 종속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부부 관계도 종속이 아니잖아요. 동등 관계. 이 프랜차이즈 사업도 똑같습니다. 동등의 관계에서 서로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주는 거 받아 먹으려고만 하다 보면 분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아까 8가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대하다 보면 나 사업도 흥하고 내가 본사하고 종속 관계가 프랜차이즈 개념이 아니니까 흥하고 또 본사에 많은 노하우도 줄 수도 역으로 있는 거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그 강의는 그 상권조사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상권조사의 목숨 본사지만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종속된 관계하고 내 사업체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이 성공을 한다는 그 요점으로 강의를 했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기로 하죠. 예, 고맙습니다.